조국님 이번 총선에 나오셔서 국회 입성하여 명예회복하세요. 그다음에 조국 교수님 이렇게 된 이상 총선에 나오십시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평산마을에서 회동을 하면서 뭐 길 없는 길, 나침반,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가겠다 이래서 결국 총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장 기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정치로 이제 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광의의 의미도 있고 협의의 의미도 있는데 뭐 협의의 의미로 하면 총선 출마하는 게 될 거고 광의의 의미라고 한다면 본인이 생각했던 검찰 개혁이 아직도 미완의 과제이기 때문에 또 이제 시민사회에서 활동할 때도 그 이른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형사사법 체계의 새로운 시스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줄곧 주장했던 바여서 본인도 형법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실제 직접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출마하는 것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것도 있고 또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는데 향후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고민이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예. 재판도 계류 중이고요. 예. 예. 문정용 부대변인. 네. 이게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내년에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이 제 세계관에서는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못 본 척 좀 지나가는 사실들이 몇 개 있어요. 우선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1심 판결이 끝나고 나서 여론이나 기사에서 많이 다뤘고 조금 주목을 상대적으로 못 받았던 것이 이제 그 아들분의 조지 워싱턴 대학 조국 장관의 대리 시험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에 이 건이 대법원에 가서 유죄 확정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입시 부정 또 시험 이렇게 컨닝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중대하게 다룹니다. 심지어 미국 내 공인 국가 시험에서 외국인이 이제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영구 추방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만약에 조국 장관이 지금 이 밝혀진 이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아들분의 대학교 입학 사실이 취소가 되고 사실상 새롭게 지난 3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인데 이런 사회적 혼란을 조국 장관이 감수를 하고 민주당이나 또는 무소속으로 총선을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세계관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네. 그거는 약간 침소봉대 성격이 있어가지고 수정이 뭐 대리 시험 논란 무슨 뭐 학교에서 무슨 입학 취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당시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 물어보니까 집에서 보는 쪽지 시험 같은 거였던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나게 무슨 중요한 막 리포트를 내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언론지상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무슨 큰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에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쪽지 시험을 쪽지 시험은 그래도 되냐? 아. 그것은 안 되죠, 당연히. 아니, 그리고 부모가 그리고 도와줘서는 안 되죠. 저는 더 이해 안 가는 대목은 쪽지 시험인데 부모가 합세해서 봐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교육열이 높은 분들은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제가 한마디만 처음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자님 그거 조금 그런 인식이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게요. 미국은 쪽지 시험이든 뭐 페이퍼 시험이든 그렇게 커닝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다른 사람의 기회를 채간다고 인식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GPA 0.12 차이에 로스쿨 갈 친구가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소영주 부대변인께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우리 장 기자님 말씀처럼 뭐 확실한 결정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뭔가 정치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고 또 그날 SNS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그 문재인 당대표 시절인가요? 혁신위원회 김상곤 혁신위원장 체제에서 혁신위원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겹악재로 그 혁신위 위원장 그 내정했던 이례경 씨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란함이 예. 가시기 전인데 그 혁신위 문제를 꺼낸 걸 보면 은근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측면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공천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민주당 내에서 약간 혼란의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거는 조국 전 장관이 정치의 길에 들어선 건 맞다. 저는 그거는 확신합니다. 정치의 길은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어떤 총선 출마는 너무나 지엽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통해서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 세력과 함께 본인 새로운 정치의 길을 만들겠다는 좀 선언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는 것들이 그 길은 민주당 위의 길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자꾸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뭐 민정수석도 하고 법무장관을 했기 때문에 아 민주당과 연관이 돼서 뭔가 정치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 문제도 꺼내 들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 진보 진영 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겠다라는 선언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뭐 총선 출마를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뭐 공천을 고심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요 되게 여의도에서 그냥 추상화 그리는 피카소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냥 정확하게 보려면 조국 전 장관은 그 넓은 의미에서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정당 정치, 진보의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그 길을 지금 시작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명확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조국 장관이 아마 이게 중국의 노신이라고 있잖아요. 루신. 네, 루시. 그 말을 이게 가져온 거예요. 네. 그분의 책에 보면 처음부터 길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리다 보면 새로운 길이 생긴다. 그 언제 그 책 읽으셨어요? 고향이라는 게 누신 책이 있어요. 이게 다모라는 드라마에 나옵니다. 아. 다모 여자 형사 마지막에 포도대장이 다모 오빠 있잖아. 장성백이 보고 예. 장성백 너는 왜 길이하는 길을 걸어왔느냐. 아. 역모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성백이 하는 말이 나도 새로운 길을 내려고 했지 길이하는 길을 걸어온 게 아니다 항변합니다. 저는 조국 장관이요. 앞에 대로 길이 있었는데 본인은 불법, 편법, 탈법, 길이하는 길, 항상 불법의 길 이걸 걸어온 거죠. 본인 앞에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길이 아닌 쪽만 골라가지고 지름길이나 편법이나 대로가 다 있는데 따라서 아마 저는 이 표현은 출마하겠다는 표현이에요. 출마하겠다. 그렇지만 이게 객관적인 여건은 아까처럼 이게 재판 때문에 어렵다. 저는 봅니다. 네. 자. 이제 어쨌든 그 조국 교수가 출마를 하게 되면 검찰 독재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 또 이런 일부의 주장도 있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